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찬홈이 밤사이 서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이틀 동안의 일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각국 선수단은 아쉬움 속에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막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축구와 핸드볼 등 주요 구기 종목의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정부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와 감시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어느새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열전 10회를 숨가쁘게 달려온 선수들은 폐회식을 앞두고 아쉬움 속에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유대회 선수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서로 껴안으며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대회 기간 동안 입었던 유니폼을 서로 건네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It's good to be here so that we can exchange shirts. Hope to see you again in another competition. You line me up. Bye. 운동복 뒤쪽에 정성껏 이름과 응원 메시지를 적어주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Lovely Anastasia. It's all for my best friends in judo. 기념품 판매점에는 귀국을 앞둔 선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누리비 인형과 머그컵 등 유대회를 기념할 만한 물품들이 특히 인기입니다. 이제 가족들을 선물 줄 것들 이제 그런 거고 그 기념품은 뭐 인형 같은 거, 그다음에 열쇠, 고리. 광주 금남로에 마련된 세계 청년 축제 폐막식 기념 공연에는 가수 싸이 등이 출연해 흥을 돋궜습니다. 궂은 날씨에 이어진 공연인데도 젊은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를 즐겼습니다. 치열한 경쟁보다는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열전 10여일의 환희를 뒤로한 채 이제 서서히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안팎의 문화 행사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틀째 장대비가 쏟아진 유대회 주경기장. 경기장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지역 음악인들의 공연이 태풍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혹시나 하고 행사장을 찾았던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일찍이 밥을 싸고 과일 싸고 막 물 싸고 이렇게 왔죠. 11시 한다해서 그랬더만 비는 오고 이렇게 안 걷네요. 선수촌에서 매일 열리던 문화 행사도 일정이 모두 취소됐고 외국인 선수들을 위한 팸투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프 마라톤에 출전한 젊은 건각들은 장대비와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야외 경기들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무등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본과 대만의 야구 결승전은 비바람 때문에 끝내 열리지 못하고 두 팀의 공동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유대회를 위해 신설된 진월동 테니스장에서는 이틀 연속 경기가 열리지 못하고 남자 단식 결승을 비롯한 주요 경기가 염주 전천후 체육관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리다 그칠 것으로 예보돼 내일 저녁 열리는 폐막식은 별 문제 없이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농경지 침수와 낙과 피해 등은 본격 조사가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가고도 방파제를 쉴 새 없이 타고 넘습니다. 30m 높이의 등대마저 한 입에 집어삼킵니다.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섬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영하막산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광주 전남 대부분 지방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강풍에 수십여 개의 가로수가 넘어지고 차선 규제봉 등 교통시설물이 부서지고 절개지에서는 수십여 개의 낙석이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진에서는 황토 가건물이 무너져 건물 안에 있던 57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분이 자기 논에 이제 논 물고기로 간다고 가시다가 보니까 그 집이 다 쓰러졌더라 이 말이에요. 흙담을 다 쓰러졌더라. 119로 막 신고를 한 거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347헥타르가 침수됐고 배와 사과 등 과수농가 123.5헥타르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목포 실내체육관 인근 도로에서는 승합차가 내리막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습니다. 내려오시다가 뒷바퀴가 순방 현상이 있어가지고 돌아버려가지고 이게 뒷바퀴 돌고 전복되는. 빗길 추돌 사고 등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4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태풍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태풍 찬홈은 오늘 새벽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은 평양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아침 중에는 모두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또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지만 비의 강도가 워낙 약해서 레이더 영상에는 잘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제주 윗새 오름에는 1,4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순천은 195, 광주는 40mm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됐습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오다가 아침 중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손현재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리듬 체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머리 위에 곤봉을 올린 손현재 선수가 금빛 연기를 펼칩니다. 그동안 실수가 많았던 마지막 동작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 손현재 선수의 곤봉 점수는 18.350. 자, 18.350. 네. 이틀 동안 볼과 후프 경기 점수에 리본과 곤봉 경기의 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결정하는 리듬 체조 개인 종합에서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손현재 선수가 리듬 체조에서 처음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순간입니다. 네. 자, 괜찮습니다. 과정들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부담감도 정말 많았던 경기였는데 또 네 종목 다 실수 없이 제가 시합 전에 그 목표였던 것을 이루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테니스 결승에 오른 세계 랭킹 79위의 정현 선수는 1세트를 러시아 아슬란 선수에게 1대6으로 허무하게 내줬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구석에 꽂히는 날카로운 스매싱이 살아나면서 2세트를 따냈습니다. 결국 2대1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단체전마저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몸 상태 힘든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보고 싶은 마음에 제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생각하고 그냥 한번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한번 부딪혀봤어요. 유니버시아드 폐막을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종합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은 놓치면 안 되는 오늘의 유대회 경기를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대회 폐막 하루 전인 오늘은 구기 종목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우리 남자 축구팀은 이탈리아와 오늘 결승에서 만납니다. 이탈리아와는 지난 1997년 결승에서 만나 아쉽게 고개를 떨군 적이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안방에서 지난 패배를 서력하고 24년 만에 유니버시아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광주에서 우생수 신화를 재현하고 있는 여자 핸드볼도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러시아로 승리팀은 유대회 사상 첫 핸드볼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탁구에서는 준결승에 오른 양하은 선수가 여자 동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태권도는 단체 겨루기 종목에서 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칩니다. 단체전 겨루기는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종목으로 우리 대표팀이 남은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리듬체조 개인 종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손현재 선수가 오늘은 종목별 결승에 나서 아름다운 연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달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44개로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1위를 확정짓게 되면서 역대 유니버시아드 최초로 종합 1위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금메달 32개로 2,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중국 교류의 전문성을 높이는 행보를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팎에서 전문부서와 인력을 집중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지사는 민선 6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 네트워크라는 게 가동이라 할 것도 없이 그다지 체계적이지가 못합니다. 이걸 좀 더 체계화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일 전남도 의회를 통과한 기구 개편안에 이 같은 구상이 반영됐습니다. 중국 협력 담당은 국제통상과에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장은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유관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대중국 현안과제 대응 TF팀을 만들어 지난 3일 첫 회의를 갖고 13개 부서별 상정 의제를 검토한 끝에 시급하다고 보는 5개 의제를 꼽았습니다. 다음 9월달 회의에 그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안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협력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 이런 사안을 합쳐가지고 향후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9월 회의 때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내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주한중국 추거홍 대사는 지난 3일 전라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식품 안전 문제 때문에 친환경 식품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혀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았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오늘 지역 문화기관 대표들과 만나 문화예술 주요 현안 사업의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광주 지역 문화기관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구도심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과 국가 문화 브랜드로서 광주 비엔날레 사업 지원 등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현안들의 국고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해 광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이 개관 전시용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국내외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창제작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각예술과 뉴미디어,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선정한 뒤 오는 9월부터 6달 동안 문화전당에 입주하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5일과 17일 광주와 서울에서 열리며 선정된 전문가들은 스튜디오 사용과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는 내일부터 오는 8월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5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35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점검 사항으로는 식재료 유통기한과 조리기구 관리 실태, 조리자 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입니다.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광주 유대배 선수촌과 경기장 진출입로 안팎에서 보안 조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어제까지 출입증의 부정 사용과 반입금지 물품 적발 등 보안 위반 사례가 750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보안당국은 보안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됨에 따라 대회 폐막 때까지 경비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선수단의 협조를 구하는 계도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유대배 홈페이지에 수차례 해킹 시도가 이뤄졌지만 모두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배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IP를 사용한 해커들이 대회 홈페이지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직위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공격 IP를 차단하는 등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유대배 전상망 관리 용역업체가 대회 전상망 운용 현황을 외부에 노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연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 광주 전남에서 2,40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가 지난달 12일 개설된 이후 한 달 동안 광주에서는 1,400명, 전남에서는 1,000여 명이 가입해 전국 전체 가입자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연금 포털은 금융당국이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 상태를 진단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으며 연금 종류와 금융회사, 상품 이름, 연금 개실, 적립금과 평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코레일 전남본부가 섬과 바다, 힐링 등을 주제로 한 여름 기차여행 코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여행 코스는 순천 에코 힐링 투어와 남도 템플스테이, 미향 여수 투어, 동해안 막길 투어 등 모두 9가지입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부터 남도 해양 관광열차인 에스트레인의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3일 개막하는 무안연꽃축제 관광객 맞이 행사가 확정됐습니다. 무안연꽃축제 개막 행사로는 결혼 50주년을 맞은 부부 9성의 금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야간에는 소원풍등 날리기, 품바 공연, 얼음 이글루 체험 행사 등을 준비했습니다. 배를 타고 연꽃 군락 사이를 움직이는 연꽃길 탐사 프로그램은 축제가 끝난 뒤에도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대는 올해 상반기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한 연구과제 가운데 58개 과제가 선정돼 56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과제 수는 20여 건, 연구비는 20억 원이 늘어난 실적입니다. 전남대는 또 교수들의 논문 발표 실적도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었고 논문이 인용된 횟수도 서울대에 이어 2위에 오르는 등 연구 역량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9호 태풍 차놈은 오늘 새벽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은 평양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아침 시간에는 모두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또 중부 서해안과 남해안 곳곳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의 강도가 워낙 약해져서 레이더 영상에는 잘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윗새 오름에는 무려 1,400mm로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순천 195, 광주는 40mm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오다가 오늘 아침 중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현재 광주가 22도로 다소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년을 3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는데요. 광주와 나주가 26도, 장성과 담양 모두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30도를 웃돌면서 다시 무더워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이제는 태풍 낭카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